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 안에서 듣게 되는 이 한마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5세 할머니가 선택한 고요한 저항이 SNS를 통해 퍼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혀진 한 여성이 마침내 내린 결단,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담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최정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달력에 남겨진 이름 하나의 특별한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최정수는 이 한마디가 가슴에 꽂힌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75년 인생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주방 타일에 가느다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수는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을 꺼내며 오늘도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이는 오이를 싫어하니까 따로 담아둬야겠구나. 손자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6살 도윤이는 정순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곤 했죠. 밥솥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김과 함께 정순의 기억도 피어올랐습니다. 어제는 며느리 이서아의 생일이었죠. 정수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서아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생선전을 준비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재료를 다듬고 허리가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생일 축하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정수는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지만 서아의 반응은 형식적인 감사합니다다 뿐이었어요. 아들 성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서아 생일이라는 글씨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정순 생일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75번째 생일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죠. 내 생일은 뭐 괜찮아. 나이 많은 사람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수는 냉장고에서 작은 조각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동네 빵집에서 스스로 사온 것이었죠. 촛불 하나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작게 흥얼거리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정수는 빠르게 닦아냈어요. 우리 도윤이가 내일 유치원 소풍 간대. 도시락은 어떻게 싸줄까?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늘 그렇게 타인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도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 사이사이 자신만의 시간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도윤이 보육교사 상담 있어요. 서아가 일이 있어서 못 간대요. 엄마가 좀 다녀와 주세요. 정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어요. 보육교사와의 상담은 부모가 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편리한 대체 인력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쓰라리게 할 뿐이었죠. 밤이 깊어갑니다. 정수는 가족사진 앨범을 조용히 넘겨봤어요. 성진의 결혼식, 도윤이의 돌잔치, 가족여행. 많은 사진들 속에서 정수는 항상 구석에 있거나 아예 카메라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가족의 풍경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밀려왔어요. 나는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정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일상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수는 아침에 도윤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도시락 메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상을 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백성진이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는 무심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수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진아, 오늘 엄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성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고 곧 출발합니다라며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자리를 떴어요. 정수는 말을 삼킨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서하가 도윤이를 데리고 부엌에 들어섰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도윤이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점심때 업체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정수는 며느리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서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 맞다. 서하가 갑자기 소리쳤고 정순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도윤이 수영복 오늘 꼭 말려야 해요. 내일 수영장 가는 날이래요.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울렸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나 밥 더 줘요라고 했을 때만 잠시 웃음이 돌아왔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집을 나선 후 정수는 조용한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정리하며 문득 자신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7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수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빨간 펜으로 작게 표시해둔 생일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생일,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로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정수는 냉장고에서 자신을 위해 사두었던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촛불도 없이 홀로 먹는 케이크의 맛은 씁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서하가 일찍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 잠깐 자료 좀 가져가려고요. 아, 케이크 드시네요? 정수는 얼른 접시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서하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당 섭취 조심하셔야죠. 지난번에 병원에서 혈당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서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료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 무심코 물었어요. 저녁은 뭐 해줄까? 서하는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화살처럼 정순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좋아서 하는 거?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멈출 수 없는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쓰러지듯 앉아 오열했어요. 75년을 살며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저 일하는 기계. 편리한 도구. 비로소 정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정순이라는 사람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희생은 그저 좋아서 하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작은 초를 바라보며 정수는 평생 자신에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항상 가족의 건강과 행복만을 빌었지 자신의 행복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소원을 빌어볼까? 정수는 천천히 촛불을 향해 숨을 내뱉었습니다. 불꽃이 꺼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 자신을 위한 갈망,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수는 창문을 통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없었죠. 냉장고에는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밥솥은 비어 있었어요. 백성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식구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부엌에 서 있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성진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서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엄마가 저녁 차려줄 거야. 할머니는 좀 피곤해서. 서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억눌렀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습관이었죠. 대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나도 가끔은 쉴 수 있잖아. 서하와 성진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성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치킨 시켜 먹을까? 엄마도 좋아하잖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가족들이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순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치킨이 도착하고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어머님, 같이 드세요. 서하가 형식적으로 권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너희들 먼저 먹어. 가족들은 곧 정순의 부재에 적응한 듯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웃음소리와 수다가 오갔지만 그 속에 정순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구나. 정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자신의 모습이 비친 유리창을 응시했습니다. 75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순의 생각, 감정, 과거, 현재. 그 어떤 것도 이 집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가 슬그머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세요. 제가 남겼어요. 도윤이가 건넨 치킨 한 조각에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 작은 영혼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우리 도윤이. 도윤이와 잠시 놀아준 후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가슴속에 억눌렀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분노,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슬픔. 하지만 정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순, 갓 태어난 성진을 안고 있는 모습, 남편과 함께한 추억. 그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죠.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순이 사람에서 기능으로 변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한 채 오직 타인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이제야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정수는 조심스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아까의 케이크 조각을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75번째 생일 케이크를 혼자 먹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나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문득 달력에 붙어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적어놓은 일정표였죠. 학부모 상담, 도윤이 수영, 성진 양복 찾기. 그 어디에도 정순과 관련된 일정은 없었어요. 마치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간히 일기를 쓰던 수첩이었어요. 맨 뒷장을 펼치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살고 싶다. 글을 쓰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결단의 눈물이었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정수는 계속해서 수첩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죠. 6시가 되어서야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머리를 빗고 작은 비녀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렸어요. 낡았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부엌에 들어서자 서아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이미 아침상이 준비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침은요? 정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나갔다 올게. 아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어. 서아의 표정이 굳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성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이렇게 아침부터? 시장 좀 다녀올게. 그것만 말하고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집을 나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늘 서둘러 장을 보러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침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분주히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 최 여사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10년 넘게 단골이었던 생선 가게 주인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로 답하며 생선을 구경했어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고등어가 아주 싱싱해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사는 거 없어. 그냥 좀 구경하러 나왔어. 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최 여사님이 장 안 보고 그냥 구경만 하러 나오시다니.
며느리가 젊은가 봐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찌릿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시장을 천천히 거닐며 정수는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꽃집의 화려한 꽃들, 빵집에서 풍겨 나오는 달콤한 냄새, 옷가게의 화려한 원피스들. 항상 필요한 것만 사느라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 앞이었어요. 다채로운 전단지들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 여성 공예반 마이너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어요. 젊었을 적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옷도 손수지었고 소소한 집안 장식품도 만들었죠. 하지만 그런 취미는 오래전에 잊혀졌습니다. 망설임 끝에 정수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도자기 교실 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원이 등록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정수는 서툰 손길로 펜을 쥐고 양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정순.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쓰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인 듯 했어요. 늘 누구네 엄마, 누구네 할머니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최정순. 양식을 건네며 정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최정순 어머님, 내일부터 오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 따로 없고 편한 옷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강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에 적힌 최정순이라는 이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복지관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정수는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수강증을 가방에 소중히 넣고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맛본 작은 자유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잠시 멈춰 서서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최정순이 아닌 기능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게나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정수는 손자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가 좀 산책하고 왔지. 도윤이는 유치원 잘 다녀왔어? 그 순간 정수는 손자의 맑은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최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오래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환갑 때 선물해준 연한 녹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소중히 보관해온 옷이라 낡지 않고 깔끔했어요. 이게 몇 년 만이지.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집안일을 위한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이렇게 사람으로서 차려입는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성진과 서하가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차려져 있었지만 평소처럼 정갈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복지관에 수업 듣기로 했어. 성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수업이에요? 집에 할 일이 많은데. 정수는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도윤이 유치원은 서아가 데려다 주면 되겠지? 나는 10시까지 복지관에 가봐야 해. 서아와 성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정순이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가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와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어디 가요? 정수는 손자의 말에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오늘부터 학교에 다녀. 도윤이처럼 공부하러. 도윤이가 신이 난 듯 소리쳤습니다. 우와, 할머니도 학교 다녀요? 저랑 같은 학교예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 학교에 가. 점토로 예쁜 그릇도 만들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9시 30분 정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평생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며느리로만 살아온 정순에게 이것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 교실 앞에 모여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줄 끝에 섰어요. 처음 오셨나요? 옆에 선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박영자예요. 작년부터 여기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정수는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정순이라고 해요. 최정순 씨 반가워요. 우리 같이 재밌게 해봐요.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도 오셨네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게요. 이름과 도자기를 배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차례가 되자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순입니다. 75살이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솔직한 한마디에 교실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여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모두 앞에 놓인 흙을 만져볼까요? 정순 앞에 놓인 차가운 점토를 조심스레 손으로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딱딱했지만 점차 온기를 받아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여러분, 흙은 우리 손의 온기를 받아들이며 변화합니다. 천천히 느껴보세요. 형태가 없던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이 도자기의 매력이죠. 정수는 점토를 주무르며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닳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지금은 그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작은 접시를 만들어 봅시다. 점토를 동그랗게 빚어 천천히 눌러가며 접시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툴지만 정수는 오래간만에 무언가에 몰입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작업에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정순의 앞에는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나름대로 모양을 갖춘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유약을 발라서 구워볼 거예요. 여러분의 첫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해 주세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점토 냄새가 남아 있었고
가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복지관 로비에서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수업 일정을 적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기록하는 일정이라는 것을. 최정순 화요일 오전 10시 도자기 수업. 자신의 이름을 수첩에 쓰며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달력의 아들, 며느리, 손자의 일정만 빼곡했지만 이 작은 수첩에는 최정순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백성진의 집에는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 도마 소리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고요했어요. 6시가 되어서야 이서아가 기척을 느끼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아는 비어있는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평소라면 밥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야 할 테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정순의 방으로 올라가 노크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문이 열리고 정순이 나왔습니다. 이미 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 일어났구나.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일어났네. 서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은요? 정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좀 해줄래? 나는 공예 수업 준비해야 해서. 그 말을 끝으로 정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아침 준비를 하려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느라 부산했습니다. 성진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서아는 간신히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차렸어요. 평소 정순이 차리던 아침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식사는 가능했습니다. 엄마는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서아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오늘부터 공예 수업 다니신대요. 아침 준비 안 하신다고. 성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어제도 그러더니. 부엌에 내려온 정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커피를 타서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려고. 하지만 엄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서아도 일이 있고 나도 회사 다니고. 정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도 내일이 생겼어. 가족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진과 서아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아침 9시 정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두 번째 도자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첫 수업 이후 정수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재구성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복지관에 도착하자 지난번 알게 된 박영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 잘 지냈어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요. 지난번에 만든 접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오늘 유약 바르고 구울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고 정수는 자신이 만든 작은 접시에 유약을 발랐습니다. 선생님이 지나가며 칭찬했어요. 정순 씨, 첫 작품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칭찬인지 몰랐어요. 집에서는 늘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녀의 노력이 여기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는 박영자와 함께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생전 처음 하는 친구와의 카페 방문이었습니다. 정순 씨,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정수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시간을 찾겠다고 하니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네 집에 들어갔는데 마치 살아있는 가전제품 같은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따로 나와 살게 됐죠. 따로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국민연금으로 작은 원룸 얻어서 살아요. 비록 좁지만 내 공간이니까 행복해요. 아들네도 주말에 한 번씩 놀러 오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정수는 영자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하가 현관에서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정순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불안함, 걱정,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듯 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유약도 발랐어. 어머님, 저녁 준비해놨어요. 같이 드실래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좀 쉴게. 너희들끼리 먹어. 정순이 방으로 올라가자 서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성진에게 눈짓했어요. 성진이 어머니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뭐가 불만이세요? 정수는 침대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아, 내가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니? 성진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엄마가 달라지시니까. 그래, 난 달라졌어. 이제야 깨달았거든.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성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항상 우리 가족의 중심이셨잖아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기능이었을까? 성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마침내 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렴. 나 좀 쉴게. 그날 밤 정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항상 예라고만 대답하던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 안의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아침 일찍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도자기 수업이 없는 날이었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제 박영자와 나눈 대화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정할 거야. 정수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회가변에 입었던 감색 투피스였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최정순이라는 한 명의 여성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8시,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정수는 작은 메모지에 복지관에 다녀올게요라고 적어 냉장고에 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복지관이 아닌 노인지원센터였습니다. 어제 박영자에게 들은 곳이었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정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결정을 해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정순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지원센터에 도착하자 친절한 상담사가 정순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러 왔어요. 상담사의 안내로 조용한 상담실에 들어섰습니다. 정수는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75세의 나이,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현실, 그리고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는 마음까지. 최 여사님, 국민연금은 받고 계신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매달 조금씩 나와요. 지금까지는 용돈으로만 썼지만 상담사는 정순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실버주택, 노인 공동생활주택, 혹은 일반 원룸까지. 정수는 처음 듣는 정보들에 조금 압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버주택은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반 원룸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월세와 보증금이 부담되시면 노인 공동생활주택도 좋은 옵션이에요. 정수는 여러 자료를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정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3시간의 상담을 마치고 정수는 정보 책자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 그것이 정순이 원하는 바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일 후, 그때 이 집을 떠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하가 현관에서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메모만 남기시고. 걱정했어요. 정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상담 좀 받으러 다녀왔어. 상담이요? 어디서요? 정수는 서하의 질문을 무시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가방에서 책자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노인 독립생활 가이드, 실버 세대 주거 옵션, 홀로 써기 시작하는 법. 이 모든 책자를 보며 정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정수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옷가지들 중 필요한 것만 골라 작은 여행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접어준 종이약, 오랫동안 간직해온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녀의 수첩.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거의 다 채웠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도윤이가 졸린 눈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정수는 깜짝 놀라 가방을 덮었지만 이미 도윤이는 보았어요. 정수는 손자를 안아 침대에 앉혔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곧 여행을 갈 거야.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이요? 저도 가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 할머니 혼자 가는 여행이야. 나중에 도윤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되지. 할머니 집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는 다른 집에서 살아보려 해. 도윤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큼은 정말 소중했기 때문이죠. 할머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도윤이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어. 약속할게. 도윤이를 다시 재워준 후 정수는 수첩을 꺼내 글을 적었어요.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 집을 떠나 나만의 공간에서 살기로.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 더 크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최정순으로 살고 싶다. 2주일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정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됐어. 정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좋은 징조야 정수는 생각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15년간 살아온 이 공간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짐을 확인했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종이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가져갈 만한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도윤이가 그린 그림들, 그리고 수첩. 정순의 인생이 담긴 소박한 짐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어요. 오늘따라 흰 머리카락이 더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말이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방 청소를 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미리 써두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짧지만 정성스럽게 적은 편지였어요. 성진, 서하, 도윤에게. 나는 오늘 이 집을 떠나 나만의 공간에서 살기로 했어.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놀랐을 테지만 내게는 필요한 시간이야. 걱정하지 마. 잘 지낼 거야. 도윤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곧 연락할게. 마이너스 엄마, 어머님, 할머니가.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5해를 보낸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작은 원룸은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노인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찾은 25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순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집주인 김 씨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순과 비슷한 처지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혼자 사시게 됐다니 처음엔 외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 열쇠를 받아들며 정수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방 하나, 작은 주방, 욕실. 소박하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몇 벌 안 되는 옷을 걸고 남편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이의 그림은 냉장고에 붙였어요. 작은 변화들이 이 공간을 조금씩 정순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작은 주방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먹지?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늘 가족의 취향에 맞추던 요리가 아닌 오직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시간이었죠. 된장국. 내가 정말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여볼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정순은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된장을 푼 뒤 두부와 버섯, 파를 넣었어요. 평생 수없이 해온 요리였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한 끼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놓자. 상을 차리며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장게장, 도라지나물, 김. 모두 정순이 즐겨 먹는 반찬들이었어요.
밥을 한 공기 떠서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맛있다. 정수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도윤이 생각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곧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꺼내 도자기 수업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이 다음 수업 날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어요. 가방에서 도자기 선생님이 알려준 책을 꺼냈습니다. 도자기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정수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오후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진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와보니 엄마가 안 계시고 편지만.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이제 따로 살려고. 편지에 적어놨잖아. 하지만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어디신데요? 내가 모시러 갈게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진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해.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그저 내 공간이 필요한 거지.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정수는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간,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꺼내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공간이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자유롭다. 처음으로 내 이름의 하루를 살아보았다. 된장국은 짜지 않게 끓였고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실컷 먹었다. 내일은 도자기 수업이 있다.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된다. 이제 나는 최정순으로 살아간다. 수첩을 덮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에서 이제 정순의 불빛도 작게나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삶으로.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최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또 하나의 소중한 하루가 말이죠. 달력에는 이제 최정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작게 적힌 이름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이름이었어요. 정수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